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그 아덱스가 끝난 지 지금 네. 한 달 좀 넘었나요? 네, 아직도 네. 저는 그 항공유 냄새가 아직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항공유 냄새. 네. 역시 제가 표현이 다르다. 네, 제가 아덱스를 그때 목요일 날 갔나? 하여튼 네네. 뭐 금요일이었나? 목요일 날 하여튼 갔는데 반갑더라고요. 어. 근데 이 기자님을 처음에는 몰라 뵀어요. 왜요? 저는 바로 알아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박 워낙- 의원님 오셨네요. 그러니까 워낙 그 당시에 이제 안녕하세요, 모자를 바로. 쓰시고 네네네. 그딴 카메라. 쪽에 계셔가지고 네네. 아, 난 촬영하고 어떤 있어서 그냥 지금 매니아건이 이렇게 했는데 돌아서서 아. 봤는데 아유. 그 옆에 홍편도 같이 있어. 네네. 네, 언니도 홍필장님 한명 있었고 계시고. 네네. 그 그렇습니다. 에어쇼가 있은 후에 네. 늘 했었어요. 네네. 몇 년 전부터 늘 해왔던 원산에 있는 갈마 비행장. 비행장이. 그들은 갈마 공군기지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원산의 구구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금방 많이 아셨을 텐데 원산 쪽에 공군기지가 북한 공군기지가 2개나 있어요. 그 중에 좀 크고 바다와 좀 더 가까이 있는 쪽이 갈마면 갈마반도 있는 그렇죠. 그쪽인가요? 예, 거기에- 옛날에 혹시 그 미군 정찰기 떨어뜨렸던 맞습니다. 거기서 뜬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산지 지형에 네. 산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터널을 뚫어서. 네, 터널을 뚫어서 있는 그 산지 지형에 공군기지가 하나 더 있어요. 아이고. 그거는 굉장히 자세히 보셔야 이뻐 보이는 발견하는데 거구나. 저도 한때 북한에 있는 네. 70개 공군기지를 다 한번 내가 구글에서 아, 야. 검색해보자 해가지고 네. 해봤는데 한때는 그거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도사가 돼가지고 네. 공군기지 금방금방 찾아내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야. 지역만 보면 딱 나올 수 있게. 활주로가 네. 일단 뭐 있고 네, 하니까 네. 일단. 그 활주로 보이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네. 아. 그걸 이제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걔들이 어느 지형에 공군기지를 만드는 게 그림이 그려져요. 야, 이게. 조만간 아. 이제 그 국방부에서 한번 초빙해서 이렇게 이거 뭐 되는 거 아닌가요? 정보 분석관 아니, 하셔야 될 것 그쵸, 같습니다. 네. 인간인 정보 분석관 네. 한번 또 그렇게 하셔야 그래도 사열은 하지 마세요. 네. 사열 안 합니다. 사열은 우리가 사진 찍어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양했어야 해요. 자, 그래서 그 갈마 에어쇼라고 흔히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네. 그 에어쇼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모르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왜 사실 갈마죠? 원산이면은 사실 할 거면 평양에도 공항이 있잖아요. 순환 비행장, 순환도 큰 있고 비행장 있는데 왜 저 끝에서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네.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알 수는 없지만 아, 제 느낌으로는 동해안을 좋아하는구나. 아니야. 그 근처에 네. 그 관광지를 개발하고 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자꾸 이런 에어쇼라는 게 볼거리를 음. 외국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좀 거기를 부흥시키는 그런 그럴 또 거 그렇게 관광업을 부흥시키고 싶으면 음, 핵 개발을 포기하고 개방을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관광객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돌아가냐 이거야 진짜 정말. 그러니까 아유. 뭘 모르는 거지. 갈마가 아니라 마마마당 뭐 이렇게 에어쇼를 해봐 되지가 않는다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 지금 뭐 언론에서는 네. 갈마 에어쇼가 나오니까 우리 에어쇼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응해서 뭐 한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니고요. 매년 언젠가부터 매년 해왔는데 네. 지금이 4회째인가 3회째인가로 알고 아니, 있어요. 네. 근데 그 에어쇼 하면 뭐가 있어요? 우리도 에어쇼 하면은 사실 뭐 기체가 오네 안 오네 F-15니 뭐 C-17이 이런데 근데 북한은 이게 미국이 많이 있겠죠, 뛰어봤자 미국이. 미그 29 아니에요? 네, 자기 공군이 갖고 있는 걸 다 이제 보여주는 거고. 야 1년 내내 비행 못하던 걸 그때 한번 비행하는구나. 뭐 그런 네. 것도 좀 아, 자거나 그게 할까. 네. 너무 그건 낮게 보는 거고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처음에 1회 했을 때 네. 많은 전 세계 밀리 매니아들 사이에서 네. 화제가 와, 되었죠. 정말 드디어. 가보고 싶다. 네. 왜냐? 옛날 비행기. 그렇지. 전 세계에 돌아다니지도 않는 네, 네. 미그 공항에- 19, 네. 미그 17을 네. 볼 수 있고 심지어 미그 15가 미그 날아다니는 15까지 걸 날아다니고 볼 거기 수가 있으니까. 네. 거기 가면 진짜 레트로한 감성 많이 느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북한 노농적이대 T-34 76 버전이 있어요. 예, 아직 있습니다. 그거. 그거는 정말 로획하면은 우리 떼돈 벌 수 있습니다. 아니 네. 그게 날라다녀? 이런 게 날라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아주 오래된 기체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해외 밀리 매니아들이 가려고 했고 네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밀리 매니아 분들도 어떻게 가면 갈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어요. 사실 뭐 중국 통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들어갈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 옛날 홍콩 비행기도 옛날 친구를 비행기인데. 통해서 월북이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리나라 가서 뭐 그 정보 분석하기엔 좋겠네요. 내가 알기로는 갔다는 사람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가면 아는 큰일 나죠. 지인들이 가서 네. 여건이 다르지 않는 그렇죠. 이상은 많이 힘들죠. 찍어 갖고 네. 와가지고 그 당시 그 또 그리고 북한 당국에서 사진도 공개를 해서 네. 이럴 때 굉장히 그 이슈가 됐던 게 그 아주 아리따운 뭐라 그러죠? 그 스튜어디스라고 그러죠. 네. 아, 그 고려항공. 고려항공의 스튜어디스들을 키도 훤칠하고 한 분은 거의 나의 이상형이었는데 너무 사진이 그렇게 네, 나와가지고 네. 사모님 들으십니다. 네? 사모님 모니터링 하지 네, 안 않으세요?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다행이십니다. 아니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안 하는 척 할 수도 있어요. 네?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안 하는 척 하고 있어요. 이거 검색해서 네. 나오잖아요, 금방. 은밀히 그런가? 카톡 옵니다. 네. 아니, 편집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네. 굉장히 그 이슈가 됐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건 미그 15의 조종사들이 여자 조종사들이었어요. 아. 여성 조종사들. 그래서 뭐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찍는 사진 뭐 심지어 이런 김정은 위원장이 사진을 찍어주기까지 했죠. 그러고 그 양반들은 이상하게 사진만 찍어줘도 울어. 네. 왜 그쵸. 우는지 모르겠어. 그 얘기 들었어요. 연출이라는데? 왜냐면 김정은 위원장이랑 사진을 찍고 음. 사진 찍힌 게 공개되면 음. 북한에서 뭐 슈퍼스타예요. 그럼- 사과하더라고요. 그럼 인생 완전 역전되는 완전 거야? 역전이 아니라 뭐 그냥 뭐 출세의 예, 지름길이라고 하더군요. 네. 거기 얼굴 딱 나와 있어. 같이 찍으면 같이 있는 사진이 나오면 어떻게든 그래서 그걸 뭐 그 사진 같은 걸 보고서 예. 매니아 분들이 뭐 거기다가 이렇게 대사 이렇게 네, 그런 거 뽕 많이 해가지고 하고. 뭐 네. 이렇게 재미난 대사도 많이 네. 했었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벌써 3회, 4회 이렇게 근데 지나왔는데 사실 갈마가 전 야구 하시는 분 잘 알겠지만 롯데자이언츠 저기 팬 홈페이지 이름이 갈매기 마당이거든요. 그걸 그래서 줄여서 줄임말? 갈마라고 그게 불러요. 갈마네. 네, 아. 그래서 롯데자이언츠 팬들이 하는 비행 에어쇼 가면 이 생각도 많이 했죠. 네. 그냥 뭐 원산에서 한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음. 말씀대로 그날만큼은 북한 보유하고 있는 공군 기체들이 거의 빠짐없이 나와요. 다 나오죠. 네, 다 나왔는데 옛날 기체를 보는 것도 있는데 최신- 북한 공군 기체를 눈앞에서 이렇게 본다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미그 29 그 녹색 도장돼 있는 그 전투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왜 하필 녹색일까? 아 그게 요새 요새 도색을 바뀌었죠.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회색 계열을 네. 바꿨어요. 그래서 그 회색 계열이 이번 에어쇼 때 나왔고 네. 또 에어쇼 때 특이했던 거 뭐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사진으로 봐서 깜 놀랐는데 H5가 나오더라고요. 그 H5가 중국제 말씀하시는 거. H5 폭격기가 음. 기존에 그렇게까지 많이 날아다니는 걸 못 봤는데 지금 음. 부품 공급도 잘 안 돼가지고 사실 가동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세 대나 띄우고 거기에 뭐 그 호위 기체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쫙 하고 우리 아직 안 죽었어. 뭐 이렇게. 김정은 나름 위원장이 최선을 딱 이렇게 다했네. 배 내밀고 보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이제 또 있었고 몇몇 사진들이 공개가 됐는데 아무튼 뭐 특별할 것도 없고 우리로서는 이제는 뭐 좀 식상하죠. 왜냐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한두 번 하면 재밌죠. 그 미국도 에어쇼 지방에서 할 때 막 네. P51이랑 여러 대 띄우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네. 그리고 에어쇼의 그 백미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고개 비행에 있는데 그쵸. 그렇죠. 고개 비행이 한 번도 안 해. 고개 비행 하는 팀도 없고 북한은- 북한 공군에 딱 아유. 고개 비행 팀이 없기 때문에 네. 그게- 북한은 보릿고개를 맨날 넘잖아. 아, 같이 넘는군요. 네. 그 어렵지. 삶이 고개인데요, 그냥. 네, 비행을 그쵸. 했다가 인생이 연식- 고개네. 막 근데 고개 연식에- 비행하다가 막 기체가 뜯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기골도 같아요. 지금 네. 굉장히 그렇죠. 상했을 그리고 또 텐데. 하나가 뭐 거기 쓸 비행기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들 특유, 그러니까 특히 그 동구권 기체들 특유의 그 엔진에서 나오는 그 불꽃, 불꽃이 아니고 그 연기죠. 네네. 검은 검은 연기가 연기. 굉장히 심하죠, 또. 네, 그거 다 그게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미그 29나 미그 21이나 미그 23 뭐 다 그런 연기가 나오니까 하늘에 까만 줄 그리며 날아다니죠. 그래서 보통 하얀 참 에어쇼면 특이하다. 하얀 줄 아니에요? 이렇게 연막으로? 그렇죠. 그건 일부러 안 하는 연막이 아니라 완전히 알아서 이렇게 이게 줄 정말 긋고 예. 사실은 위험하면 안 되는데 얘들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음. 죄송합니다. 네. 아니 뭐 죄송할 건 없지. 죄송할 네. 건 없죠. 죄송할 건 네. 없죠. 뭐 그런 겁니다. 걔들이 아니, 나한테 감상이에요. 미안해야지. 차라리 이럴 때처럼 그
스튜어디스 그 여성을 밀고 나왔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사라지고 아, 한결 같으시네요. 여기. 네, 그 유니폼도 김정은 위원장 지시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전에 막 길고 그냥 뭐 좀 굉장히 70년대 티켓인데 좀 지금 짧아졌어요. 짧아지고 좀 현대식으로. 네, 세련되고 막 파란색으로 진파란색. 그래봤자 뭐해. 아 진짜 나라를 개방 발전시키려면 개방을 해야지. 에이. 그 유튜브 하는 외국인이 그 고려항공을 탔는데 이거 탔다고 죽을 뻔했다고. 다시는 안 탄다고. 아이로플로트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내리면 살았다고 박수 친다고.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그럴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뿐만 아니라 뭐 거기 그 갈마 비행장에서 특징들을 보면은 그 헬기 네. 그들이 갖고 있던 헬기도 전부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 밀2도 그 로켓 포드를 장착해가지고 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그 밀 26 네. 그 4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26이면 엄청 큰 그거 아닌가? 그렇죠. 네. 세계에서 제일 컸던 네네네. 지금 날아다니는 그 수송용 에어쇼에서 한번 봤었는데. 기체 중에 제일 네. 컸던 게 그건데 그게 4대가 다 동원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작년 아마 에어쇼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에 그 크게 인공기. 김정은 네. 해가지고 인공기도 있었지만 김정은 크게 해가지고 야, 그거 만세 이렇게 중간에 딱 쓰고. 뜯어졌으면 조종사를 다 처형당하는 웃기네. 그냥 다 오지. 집에 못 가죠. 아, 집에 못 가지. 정비사도 그냥. 네, 그죠. 그런 참사가 있으면 안 되지.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것만 자꾸 상상이 되네. 네. 네. 아무튼. 근데 그러면 우리가 갈마 에어쇼에서 눈여겨봐야 될 이제 그런 군사적인 지점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왜 평양에서 안 하고 원산에서 했는지는 뭐 관광진흥이라든지 이런 건 좀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이 갈마 기지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어떤 가치라는 건 갈마 기지의 군사적 가치는 크게는 없고요. 사실 그 모든 전투 기체는 원산 쪽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갈마 이외에 그 산악 지형에 있는 그 조금씩, 기지에 네. 있어요. 그 산 터널을 뚫어놓은 그 그렇습니다. 장소요? 네. 예, 그 3항공사단 예하의 그 전투 비행 대대인데 대대가 아니라 연대인데 네. 기체는 굉장히 그 좀 노후한 기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중요한 게 미그 29가 동해상에 작전할 때 긴급 전개되는 아, 네, 그렇죠. 순천 기지에서 순안 네, 기지인가요? 예, 순천 기지라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거기서 전라도 순천은 아니죠. 아닙니다. 네, 순천은 참 많습니다. 여기. 그쵸. 신촌도 많고. 네, 네, 거기서 긴급 전개되고요. 음, 또 원산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 강원도 쪽에 네, 그 밀고 들어오는 네, 혹시 이제 유사시에 네. 긴급 그 지원 그 음, 지상 지원 그런 그 부대들로서 주로 미그 21 또 미그 저 J7 네. 젠 7 계열 기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다만 북한 공군은 기본적으로 가동률이 너무 낙후돼 있고 떨어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들은 뭐 국방백서엔 800대 800대 전술기 800대 그러지만 전술기 400대 정도가 운용의 한계다. 유지되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하긴, 정도를 네. 그 에어쇼에서 볼 수는 있는 건 아니고 에어쇼가 무슨 뭐 전략 뭐 군사적인 어떤 그 의미가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나마 우리가 모르던 북한 기체라든지. 네, 네. 북한 공군 도장을 한 네. 그 기체가 날아다니는 거를 음. 사진으로 보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실물도 아, 볼 수 있고. 네. 하지만 이제 그들한테는 최선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네. 한국인은 뭐 말 그대로 최신형부터 네. 뭐 다 끌고 나오죠. 그러니까는 공군 보여줄 수 전력으로만 따지면은 솔직한 심정으로 거의 상대가 안 되잖아요. 북한은 우리나라한테. 거의 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대차도 나지만 그 미그 29의 여러분들은 뭐 어느 연감에서는 뭐 80대니 어느 연감에서는 뭐 18대니 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85년에 미그 29 A형 네. 기본형이 18대가 들어옵니다. 원래 19대가 도입됐다가 이제 한 대가 추락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18대가 계속 유지됐다면 18대고 거기에 이제 95년에 벨라루스에서 12대를 네. 들여오는데 그거는 SE형 그러니까 미그 29의 항속거리 확장형이에요. 그 연료 탱크를 네, 좀 증설한. 더 강화한 네. 그런 그 미그 29인데 그것이 12대 들어와 가지고 30대가 주력이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미그 29 복자형 네. 그 전환 훈련 때문에 네, 할 수 네. 있는 복자형이 6대 내지 7대 정도 운영되고 있어요. 그것도 100% 운영되고 그렇죠. 있을 때의 전력이 그 정도고 그렇지 않고 가동률이 떨어진다면 가동률을 70%만 보더라도 상당히 떨어지죠. 거기다 사고로 추락했던 기체도 분명히 있을 거 공개를 안 했겠지만. 미그 29가 추락한 사례는 저는 이제 한 대가 추락한 것만 알고 있는데 그들이 공개 안 그렇죠. 했으면 네. 모르는 거고 네. 미그 23은 사실 너무나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김정일 위원장 때는 아예 비행 금지. 비행 금지를 시킨 적도 있었어요. 야, 인도도에서도 떨어지고 북한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미그 23 그 다음 버전 기체인 미그 23을 보자면 미그 23 그 ML형이 네. 주로 많은데 그 기체 및 그 P형까지 포함해서 46대. 원래 도입은 60대 했는데 46대가 사고로 남아 있다면 그냥. 남아 있는데 네. 그걸 또 감췄으면 더 아래로 떨어졌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는데 되게 이상하게 그 미그 23은 비행을 잘 안 해요. 근데 이번 에어쇼 때 저는 주의 깊게 본 건 미그 23이 동시에 그냥 두 대가 뜨더라고. 그래서 목숨 그걸 걸고 좀- 했네. 이뜬 건 보여줘야 되니까. 아, 예. 네. 그 외에는 이제 전부 미그 21이죠. 음. 미그 21은 사실 380대까지 도입을 했는데 이러저런 루트를 통해서 네. 그 젠 7형이나 네. 미그 21의 각종 바리에이션을 바리에이션을 다 갖고 심지어 있죠. 조립품을 받아다가 조립하는. 조립하기도 했고 그랬지만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 그거의 한 절반 수준 140대에서 150대 정도. 뭐 전쟁 나면은 박 의원님이 찍어주신 공항부터 폭격 당할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뜨지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냥 그 산악 지형에 있는 그 기지에서 못 뜰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아니 날아오다가 그냥 이제 다 폭격돼서 그냥 그러니까는 사실 남북한이 서로 공포를 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독재 정권도 그렇고 북한은 뭐 말할 나위도 없었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유화적으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고 평화적으로 가도 우리가 명분이 있다라는 거니까. 근데 김정은이 알아야 될 거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사실 지금 트럼프가 탄핵까지는 안 당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으로 다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민주당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 뭐라고 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트윗으로 정상회담 하자고 이렇게 그렇죠. 주고받지는 지금, 않을 거예요. 네. 트럼프가 계속 지금 북한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김정은이 계속 어긋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꾸 지금 걷어차고 있는 거죠 지금. 왜냐면 조금 몸값을 올리고 싶어하는 건 이해되는데, 네. 예,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하다가 현재 근데 아예 빠이빠이 아예 되는 빠이빠이 수가 있어요. 되면은 사실은 지금도 트럼프가 김정은을 너무 봐준다, 너무 애걸하는 거 아니냐. 물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그런 비판 여론이 굉장히 네, 많죠. 그러니까 나중에 민주당 정권이 교체되거나 공화당의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사실 북한한테 지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실 지금 마지막 기회니까 그 형이 있을 때 잘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뭐 전쟁을 해서 뭐 이렇게 결판을 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해서 미그 21은 나중에 골동품으로 하면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이게. 골동 T-34 지금 소련에서 동구권 국가에 T-34를 싹 쓸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거기는 맞아요. 아침 드라마를 전쟁 드라마로 찍거든요. 네. T-34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자기네 거 이제 많이 없어졌거든요. 들여와서 찍으니까. 얼마 전에 수입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뭐 TV 프로그램 중에서 뭐 미국에서 골동품 하는 네. 가게에서 골동품 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네, 프로그램도 있는데 전당포 사나이. 네, 아, 전당포산에 재밌죠. 네. 거기다 거기 가서 이게 딱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딱 T-34가 있어. 아직도 네, 이런 거 되게 좋죠. 아직도 네. 북한에는 300대 가까이 있죠. 아, 그쵸. 교도 부대들에 주로 있는데 네. 운용 자체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퍼레이드 귀순- 때는 항상 굴러다니더라고요. 예, 귀순하신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출동을 할까 말까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전쟁하지 말고 네. 잘 기름 또이고 해서 골동품 훨씬 더 잘 팔린다니까.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인가요? 뭐 얘기했던 그 북한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기 체계 중에서 우리가 통일 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왜 그걸 무기로만 쓰세요? 골동품으로 팔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생각이 난 건데 네. 골동품이. 골동품으로서 따발총 같은 거 매니아들에게 그거 이렇게 판다. 그 뭐라고 공포탄용으로 개조해서 프로총으로 쓰면은 전쟁 영화에 얼마나 좋아요. 헐리우드에 대량으로 그렇죠. 판매가 가능해요. 네. 근데 우리가 이 갈마 에어쇼를 통해서 이제 북한 공군도 제가 좀 예. 잠시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네. 공군력을 얕보는 건 아닌데 공군력은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그럼요. 네. 지금 현재의 안보 상황은 그러니까 이 한참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네. 재래식 전력은 포기하다시피 한 게 북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당연히 공군력도 전력 차가 이렇게 난 거고 미그 29만 하대도 언제적 기체예요. 20년 30년 40년 전 기체죠. 그렇습니다. 네. 4세대 기체의 4세대 초반의 기체에서 그것도 아주 한 줌의 흙 같은 전력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다는 건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전쟁이 사실은 대한민국이랑 북한이랑만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그렇죠. 전쟁에서 그리고 저는 시리아가 자꾸 오버랩이 되는 게 우리가 물론 시리아는 아니겠지만 시리아에서 내전이 벌어졌을 때 말만 내전이었지 국제전이었어요. 미군 그다음에 다 뛰어들었죠. 다 그때. 뛰어들었죠. 뭐 유럽, 나토, 나토도 그다음에 뛰어들었고. 뭐 중국도 네. 개입했고 뭐 저기 러시아는 뭐 직접적으로 군대를 보냈으니까 사실 전쟁이 나서 우리끼리 최악의 경우 우리끼리 결판을 내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 일본부터 다 어떻게든 젓가락 발가락 다 담그려고 들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네. 본의 아니게 안 죽어야 될 사람이 죽거나 잘 봐야 될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은 정말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맞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전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예. 네. 저도 또 역시 우려스럽고요. 그와 동시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 공군은 그렇게 낙후됐다 하더라도 지금 네. 북한은 10여 년 넘게 포기를 했지만 지금 북한이 키를 쥐고 있는 건 핵이고 네. 더군다나 핵 잠수함을 동원한 그 SLBM을 SLBM이 활용하려는 그들의 목표죠. 뭐 마지막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만약 달성된다면 우리는 상당한 위협에 그렇죠. 그럼 뭐 직면해 있는 건 사실 사실이에요. 우리도 저기 어느 정도 선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미국이 계속 이렇게 자기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 북한을 대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뭐 제가 없었을 때 아마 그걸 다뤘을 테지만 주한미군 분담금 갑자기 늘려라. 이게 무슨 칼만 안 들었지. 그러니까 강도지 강도. 그러니까 저는 주한미군 분담금은 얼마 이상 못 준다. 얼마 이상 줄 거면 국회에 그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든지 국민 투표를 해서 75% 이상 찬성이 나와야 가능. 왜냐하면 그거 다 세금이잖아요. 세금이고 물론 필요하면 돈을 지불하는 게 맞긴 하지만 사실 그 주한미군 기지는 우리나라가 무상으로 땅을 준 거잖아요. 거기다가 저기 카투사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병력 자원을 준 거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사실 유례가 없는 그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그 각종 이슈 네. 중에서 그 이렇게 뭐랄까 그 몰려 있는 그 네. 뭐 그 또 예를 의견이 들어서 이렇게 또 의견이 거의 통일돼 일치하는 있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은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고 네.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줬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뭐 반발하거나 태클을 걸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해야지. 5배라뇨. 예. 네. 아니 이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를 저는 이제 마지노선으로 데드라인으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한미군 분담금은 뭐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내왔으니까 필요하면 내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은 못 넘기게 적어도 10년에서 어느 정도는 못 넘기게 딱 묶어두고 그 이상 할 거면 예를 들어서 뭐 국민투표에서 75% 이상 몇 %, 왜냐하면 그거 다 세금 국민들이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담금을 달라는 대로 주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분담금 다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맞습니다. 투표에서 얼마 이상의 찬성률, 예를 들어서 75% 이상의 찬성률을 보여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정도. 두 번째, 북한이 핵잠수함을 이용해서 핵미사일을 탑재하는 게 완료가 되는 순간 우리나라도 핵무기 개발에 들어간다. 미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이라고 저는 분명히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그거지만 그 핵 원자로를 이용한 네. 핵잠수함의 보유를 어느 정도 승인해 줘야 왜냐면 된다는 거죠. 지금 5억 불이라고 하면은 5억 불이라고 하면 차라리 그 돈으로 전력 증강 사업을 하는 게 낫죠.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이 있음으로써 우리 국방비가 절감이 된다잖아요. 사실은 핵잠수함을 그 건조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게 위험도가 없거든요. 가능하고 네, 저는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그 핵잠수함, 그다음에 핵잠수함에 그 핵미사일을 탑재하는 게 기술적으로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도 그게 확인이 되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원자력 그 이용한 무기에 만들어주는데 들어간다. 왜냐하면 미국한테 5억 불을 주느니 그 돈으로 차라리 자주 국방의 길을 걷는 게 맞죠. 100번 오르시고요.
이번 갈마 에어쇼를 그 하다가 네, 우리 정 작가님이 갑자기 흥분했어. 흥분을 하셨는데 네. 역시 아무튼 사람은 결론은- 사람을 네, 가장 결론은 흥분시키는 건 그렇습니다. 돈입니다. 네. 네. 예. 다섯 자, 배나 뜯어가 이 청취자 자식들이. 여러분들 갈마 에어쇼 굉장히 특이한 에어쇼고요. 여러 심지어- 가지 그 네. 옛날 그 기체들을 볼 수 있는 네, 정말 아주 희한한 그 에어쇼입니다. 미그 15까지 볼 수 있는 네. 특이한 에어쇼. 예, 그래서 한번 이슈로 음.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네. 이슈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